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우리가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56세 전직 공무원인 이성진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갈등,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살아왔던 이들은 막상 은퇴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생활비의 기준 차이였습니다. 이성진 씨는 시청 공무원으로 30여 년을 근속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기에 부부간의 소비 기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은 공무원 연금 월 220만 원이 전부. 아내는 여자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활동, 외식에 쓰고 싶다고 했지만 성진 씨는 이제 돈 벌 사람도 없는데 무슨 외식이냐며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의 분쟁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합의의 부재, 그리고 자금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주변에 넘쳐납니다. 사례 1 58세 교직 은퇴자와 자영업 아내의 현실 갈등. 정명희 씨 58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 후 사학연금으로 매달 19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명희 씨는 은퇴 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행도 다니고 싶었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로 일찍이 사업이 기울어 은퇴 준비가 전무한 상태. 현재는 수입이 거의 없고 고정 수입이라곤 명희 씨의 사학연금뿐입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아내의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명희 씨는 처음엔 기꺼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왜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은퇴 전에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작 연금 수령자인 아내는 연금이 부부 공동자산이라는 인식보단 내가 직장 생활하며 쌓아온 내 돈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남편은 당연히 가족의 생활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상담 후 각자 1인당 생활비 계좌를 나누어 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사례 2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살아가는 60대 부부의 소비기준 충돌. 박동수 씨 61화, 이정화 씨 59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며 동수 씨는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일부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해 매달 80만 원씩 추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월 고정 수입은 총 280만 원가량. 문제는 정화 씨가 은퇴 이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며 비건 식단, 요가, 건강기능식품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수 씨는 이런 데 돈을 쓰는 건 낭비라고 판단하고 매번 토를 달았습니다. 심지어 식비와 건강비에 쓰이는 예산을 따로 관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부부간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는 나 건강 챙기다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든다고 항변했지만 동수 씨는 그럼 아프면 치료하지 미리 그렇게 쓰는 건 사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공동생활비와 개인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하며 각자 통장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동생활비는 월 180만 원 주거비, 공과금, 식비, 나머지 100만 원은 각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갈등은 크게 줄었지만 이 결정까지 2년이 걸렸고 그 사이 수차례 감정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사례 3군인 연금 수령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은퇴 불안에서 오는 긴장감. 전직 부사관 출신 김재훈 씨 60는 군인연금으로 매달 24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며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활비 부담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터졌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남편 몰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훈 씨는 왜 나 몰래 돈을 쓰느냐며 분노했고 아내는 내 불안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며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전문가의 중재로 풀렸습니다. 부부는 노후 플랜을 다시 점검했고 각자 수명, 질병 리스크, 배우자 사망 이후의 생활까지 시뮬레이션하면서 생존기간별 필요 생활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내가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남편도 사후 대비로 실손보험과 유언장 작성까지 준비하면서 감정적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과도 직결됩니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그 돈을 누가 벌었든 간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각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를 모아야 하나? 에만 집중했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은퇴란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부부 재협상의 시작점입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일이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돈 이야기를 두려워 말고 진지하게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 대화가 때론 가장 큰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은퇴 후 지출을 줄이기보다 행복을 지키는 소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자연스레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답일까요? 사실 인간의 뇌는 행복을 느끼는 지출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지출을 구분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율성과 목적이 있는 소비, 예컨대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한 식사나 본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소비는 뇌에서 보상 회로를 자극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 생계 유지만을 위한 소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덜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왜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한 뒤 씨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친구 모임을 모두 끊고 취미로 하던 서예 수업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그는 집에만 있으면 돈이 안 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뉴스만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불안이 덜해진 것 같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외로움과 무력감이 몰려왔고 결국 경미한 우울 증세를 겪게 됐습니다. 반면 B씨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지만 매주 작은 지역 카페에서 그림 모임에 참석하고 가끔 손주에게 줄 책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통장 잔액은 적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가치 중심 소비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유지해주는 활동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돈의 액수보다 돈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은퇴 후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지금 60세 전후에 은퇴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약 22년, 여자는 27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단지 아끼기만으로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극적 소비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정비는 줄이되 정서적 만족을 주는 소비에는 오히려 배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비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누세요. 필수 지출, 가치 지출, 불필요 지출. 식비, 공과금, 건강관리 같은 필수 항목은 유지하되 불필요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 지출을 따로 구분해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컨대 한 달 10만 원은 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활동에 쓴다는 식입니다. 둘째,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은퇴연금이 있다면 고정소득으로 생활비를 맞추고 그 외 자산은 개인연금, 임대소득 또는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소일거리 수입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이 있는 분들은 그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용 보조가 아닌 가치 소비에 일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짜보세요. 셋째, 지출은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감정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소비는 건강한 감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오히려 돈을 너무 안 쓰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낭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쓰는 만 원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추일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묻지 마세요. 얼마나 아껴야 할까? 보다는 어떤 소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까? 를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곧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질문이 될 겁니다.